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23년 5월 4일이고요. 이 영상은 아마 23년 5월 6일 날 업로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드릴 거 함께 배우기 반도체 이제 그 밸류체인 분석하는 두 번째 기업 분석.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세 종목 동진세미캠, PSK, 에로티베큐 해봤고,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나머지 기업들. 예.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더 영향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는 SNS.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사는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마스크, 비어있는 마스크. 이 노광 공정에서 빗을 싸가지고 마스크 통과한 다음에 그림 그리잖아요. 주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 블랭크 마스크는 유일하게 이제 2001년에 사업 착수했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에. 그리고 EUV 사업이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2년부터 올해 4월 30일 날 이제 뭐 끝나긴 했지만 179억 정도 EUV용 블랭크 마스크 기술 개발 위해서 신규 장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3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EUV 펠리클, 우리 펠리클 배웠죠. 펠리클 마스크를 보호하는 필름이죠. 거기 이물질 깨지 말라고.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한 이제 신규 공장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율 90%는 넘어야 돼요, 쓰려면. 그리고 작년에 이제 91% 되는 1% 올리기가 정말 어렵대요. 근데 올리는 그거를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제 올해 EUV용 블랭크 마스크랑, EUV용은 따로따로 다 만들어야 돼요. 기존 제품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EUV용 펠리클 양산화 준비에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일본 기업들이 독점입니다, 아직까지는. EUV 블랭크 마스크는 호야, 그 다음 펠리클은 미쓰이 화학이 일단 독과점이고, 2020년에 이제 매출액이 873억인데 꾸준하게 이렇게 매출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 이게 블랭크 마스크 매출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 배웠지만 노광공정, 포토공정, 여기다 회로 그려서, 이 빈 마스크에다가 회로 그리면 포토 마스크죠. 그래서 가장 이게 중요한 공정이죠, 노광공정이. 그리고 요게 필름이죠. 여기가 우리가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면, 인화한다고 생각하면 필름이 마스크고, 여기 이 인화지가 사실은 웨이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강강액 바르죠. 강강액 바른 데다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죠. 물감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진 찍기 전에 우리가 블랭크 마스크 비어 있는 거고, 사진 찍은 후에는 포토 마스크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는 아무튼 포토 마스크의 핵심 원재료인데 비어 있습니다. 이거 석영기판 위에다가 뭐 막을 형성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 반도체 소자, 디스플레이도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블랭크 마스크를 포토 마스크로 하려면 여기 맨 위에가 여기 블랭크 마스크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에 노광하고 현상 에칭하고 뭐 포토 레지스트가 다 제거해가지고 이 포토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포토 마스크를 여기다 딱 두면 위에서 빛이 딱 쏴가지고 밑으로 회로를 딱 그림을 그리죠. 이 웨이퍼에다가 그림을 쫙쫙쫙 그려주는 거죠. 빛이. 여기 회로대로. 요게 노광 공정이죠. 증착, 코팅하고 노광. 레지스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포토 레지스트 제거하는 장비 누가 만듭니까? PSK. 그죠? 요 포토 레지스트 소재는 누가 만듭니까? 동진세미캠. 공부 다 했죠. 그 마스크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건 비어있는 거. 포토 레지스트. 요거는 포토 마스크. 회로 그려져 있죠, 뭐가. 그리고 이 DUV 마스크랑 EUV가 있네.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지금 대부분 DUV 마스크죠. 요거는 개당 10만 불인데 EUV는 되게 비싸요. 그만큼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파운드리 지금 기업들은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을 받고 팹리스가 원하는 패턴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블랭크 마스크를 받아다가 TSMC나 삼성이 저기다 저 인텔이나 뭐 이런 데 있죠. 뭐 AMD나 애플한테 받아가지고 그 설계도 받아서 저기다 그림 딱 그려줘요. 포토 마스크 만들어줍니다. 근데 EUV는 흡수 성질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EUV는 흡수 성질이 좀 강하니까 거울 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울 형식의 마스크가 필요하고, EUV 마스크는 무결점이 요구되는 고난이도 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닫힌 거울이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거울에 이 포토 마스크 EUV용은 마스크가 거울 형태로 돼 있어요. 렌즈가 아니라. 튕겼다 오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결함이 생기면 이제 광원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울에 결함이 생기면 그럼 빛을 더 흡수를 해가지고 70% 튕겨내야 되거든요. 60% 50% 이렇게 튕겨내면 효율이 떨어지죠. 근데 마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대로 웨이퍼에 투영돼 가지고 웨이퍼를 버려야 돼요. 마스크에 결함 생기면 안 돼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EUV 닫힌 거울인데, EUV는 어디 딱 들어가는 순간 다 흡수를 당해요. 이 빛을 반사시켜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빛 반사를 70%만 반사를 해요. 지금 거울 이런 걸 통과시켜서. 이걸 브레그 반사경이죠. 독일. 이게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효율은 떨어져요. 그렇다고 웨이퍼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예. 근데 이 마스크에 오염이 생겼다. 이게 뭐냐면 이게 파티클이 오염물질입니다. 여기 빨간 거 보이세요? 여기에 마스크거든요. 여기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이게 그대로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돼요. 그럼 이 웨이퍼 버려야 돼요. 예. 이거 얼마나 낭비예요. 그래서 이 파티클을 없애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사실 펠리클 쓰는 겁니다. 펠리클은 마스크 위에 저런 파티클을 이제 오염물질이 안 닿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스크를. 그래서 펠리클 쓰는 거예요. 여기 적어드렸지만 얇은 보호 방막이고 마스크와 일정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생기거나 오염 입자가 부착돼도 방막 위의 오염물질은 웨이퍼의 이미지가 전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검사 빈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공정 수율은 증가하고, 마스크를 자꾸 이제 검사하면 이제 검사를 많이 하겠죠.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예. 근데 검사 비용이 대신에 증가하겠지만, 이제 펠리클 같은 거 이제 붙이면 검사 빈도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럼 비용이 조금 감소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DUV랑 EUV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도 똑같고 펠리클도 똑같아요. DUV용 ARF 일반적으로 쓰는. 예. 근데 EUV용은 또 딴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산업이 정말 어려운 거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DUV 펠리클은 불소수지로. 요 DUV용 펠리클은 우리 한국에서는 FST가 만들어요.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조금 이제 두께는 더 두꺼운 편이죠. EUV는 정말 얇아요. 열정 내구성도 중요하고 DUV에 비해서 70배나 비쌉니다.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미스와의 화학이 거의 독과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SNS텍과 FST가 도전장을 내밀어서 좀 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최종 양산까지는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펠리클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펠리클을 안 할 거면요, 아예 파티클이 좀 포토마스크에 있잖아요. 그럼 제거하면 돼요, 그냥 일일이. 저거 만드는 회사가 뭐예요? 파크 시스템즈. 이것도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 주석 파티클이 여기 있죠. 요거를 이 장비가 그냥 없애요. 요걸 없애. 네, 펠리클 없으면 저걸 하면 돼요. 네, 근데 펠리클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아직 펠리클이 투과율이 좀 낮아서 이 장비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고, 펠리클이 이제 하는 역할이 뭐죠? 요 밑에 마스크고 보호죠. 위에 파티클이 있으면 펠리클 위에 있죠. 그죠? 펠리클이 마스크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요, 펠리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예를 들면 여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이쪽에. 예. 그러면 이게 그대로 웨이퍼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돼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파티클은 뭐죠? 펠리클 밑으로 못 갑니다. 얘가 보호를 해주니까. 얇은 막이에요, 사실. 그럼 EUV가 이렇게 녹색으로 정확하게 가서 투과해서 광학한 다음에 쏘겠죠, 제대로. 근데 위에 파티클은 이제 튕겨져 나가겠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염물질을 방어해주고 웨이퍼에 손상이 안 가게. 예, 웨이퍼가 이제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펠리클이 없는 경우예요. 왼쪽에 펠리클 없는 겁니다. 그래서 EUV 라이터 이렇게 해서, 요게 파티클이에요. 녹색이 오염물질이에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오염되겠죠, 그대로.
예, 여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니까. 근데 오른쪽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파티클, 펠리클이 있으니까 파티클이 위에 있죠. 그래서 튕겨져 나가요. 예, 그리고 밑에 투과한 거는 제대로 그림 그려주고 수율이 증가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펠리클 있고 있으면 좋은 거죠. EUV용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리고 ARF는 알프는 투과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직선으로 그냥 통과해요. 그냥 밑으로 쭉. 그래서 알프는 투과율이 보통 99%까지 나옵니다. EUV는 지금 90% 조금 넘는 것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저게 알프는 그대로 밑으로 통과하니까 만약에 90% 투과율, 펠리클은 이제 펠리클 90% 투과율은 뭐냐면 빛이 90%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10%는 소실돼요. 10% 손실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알프는 손실이어도 그냥 90%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냥 문제될 거 없는데 EUV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울로 튕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반사를 하고 가니까 0.9의 제곱인 81%만 통과해요. 19%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과율 90%도 손해가 커요. 그래서 이거를 91, 92, 93, 94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개발 95까지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들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 EUV 그 리페어 장비 있죠. 아까 파크 시스템즈 파티클 있으면 직접 장비가 없애는 거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발 성과 말씀드리면 FNS택은 SNS택 그 2021년도에 90% 개발 완료했고요. 22년에는 91% 400W짜리 MK4 요거 개발을 완료했고, 근데 이제 대량 양산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을 한 거랑 양산은 또 달라요. 그래서 아마 올해 좀 양산 준비하고 있고, 대구 공장 증축 완료했고요. 여기서 블랭크 마스크도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죠? 블랭크 잠깐만요. 아까가 요 마스크 있죠, 요거. 아이고, 요거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EUV용으로. 펠리클하고 이거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SNS택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내년 12월에 용인에 양산 신축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년이에요. 내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도 커집니다. 이게 앞으로 EUV 장비 생산 대수가 많아지니까 한 4천억까지 시장은 커질 것 같고, DUV 블랭크 마스크는 장당 몇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되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EUV 마스크는 1억이 넘어요. 못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펠리클이 필요한 거예요. 저거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펠리클 시장은 이렇게 커진다. 요게 EUV 장비 도입하는 회사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가 제일 많죠. 요렇게 펠리클도 그거에 따라서 커진다. EUV 시장이 커지면 펠리클도 자동으로 따라간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EUV 펠리클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연간 펠리클 수요는 480개. 미쓰이 화학이 최신 그 펠리클 가격이요, 장당 4,200만원이 되는데요. 엄청 비싸죠, 펠리클 하나가. 시장 규모가 아직 202억밖에 안 돼요. 아직은 많이 안 써요. 비싼 것도 있는데 아직은 뭐 투과율이 낮으니까. 근데 그만큼 앞으로 고성장하겠죠. TSMC는 자기가 만들어요. 근데 투과율이 85, 이건 못 써요. 수율 잘 안 나옵니다. 85%는 빚이 얼마나 손해 많이 보겠어요. 아까 90%도 19%가 날라가 버리는데. 삼성전자 아직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쓰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SNS택하고요, FSD 둘 다 투자해놨어요. 지분 투자. 왜? 저거 받으려고 했겠죠. 앞으로 근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실 건 뭐냐면, 그 2022년 1월 24일하고 23년 4월 30일 날 장비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블랭크 마스크 기술 개발을 위한. 요거 이제 장비 투자했다고 하는데, 비코사 장비인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당 수백 원에 레이저텍 검사 장비도 구매를 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저 블랭크 마스크를 만약에 다 만들었으면 마지막에 이 마스크 제대로 됐나? 검사해야죠. 뭐 아니면 펠리클 제대로 됐나?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레이저텍 검사 장비를 구매했다는 건 이제는 이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 테크 혹시 보실 때 나중에 혹시 공시나 이런 거 떠가지고 레이저텍 검사 장비가 입고됐다. 왜냐하면 레이저텍이 요 검사 장비 만드는 거예요. EUV 블랭크 마스크. 네. 그러니까 저거 블랭크 마스크를 만약에 만들었으면 검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기업은 FST입니다. 요 회사는 펠리클을 만들어요. 아예 원래 펠리클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 칠러 아시죠? 온도 조절장치. 요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이쪽에도 좀 주요 공급사고 국내 펠리클 1위에요. 근데 요건 EUV 말고 기존 DUV 있죠. ARF, DUV용이에요. 글로벌은 20% 정도. 근데 5나노 이하는 펠리클이 없으면 EUV 이거 진행을 해야 되는데 5나노 이하는 펠리클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야 됩니다. 저걸로 못 써요. DUV용 펠리클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1세대 개발 중 하이 NA 기억나시죠? 이 렌즈 크기 키운 거. 네. 그래서 광 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성능이 좋은 건데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펠리클도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거 600W짜리. 이것도 개발하고 있고.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이 이솔이라고 있어요. 그 관계회사.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회사가 아까 레이저텍이 하는 그런 검사 장비를 만들어요, 실제.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FST의 장점은 관계사가 저런 장비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고 검사하고 이게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EUV 마스크도 하는데 마스크 펠리클, 그러니까 저 펠리클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마스크 펠리클 관련된 장비를 같이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런 테스트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매출액은 1600억, 2100억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FST는 좀 지주회사 역할이고요. 이렇게 자회사가 많아요. 보시다시피 자회사 중에 SP텍은 그 펠리클이 이쪽에 약간 유리처럼 생겼잖아요. 보호 필름 옆에 그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회사고 파인세라텍은 그 프로브 카드 그 웨이퍼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 있죠.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거 다층 세라믹 기판 만들고 FXT는 하나머트리얼즈랑 비슷한 회사예요. 증착에 들어가는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 있죠. 우리 배웠죠. SiC 링. 그거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요거 갖고 있고 오로스테크도 아마 이거 상장해서를 알고 있는데 예, 웨이퍼 계측 장비 만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은 이솔 EUV 마스크 검사 장비. 아까 제가 레이저텍 말씀드렸죠. FNS텍이 SNS텍이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요. SNS텍이 레이저텍의 검사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예, 근데 그 검사 장비 확보하려면 무슨 뭐 어떤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솔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비들 EUV 펠리클과 마스크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FST는 칠러도 만들어요. 이게 매출 비중은 또 높아요. 경쟁사 유니셈 GST 우리 다 아시죠? 온도 조절 장치, 온도를 낮췄다 하는 열 발생할 때 그거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장비입니다. 네, 핵심은 그건 아니고 펠리클 장비죠. 그래서 FST는 이 펠리클도 만드는데 장비도 만들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장비가 있어요. EPIS라고 EUV 펠리클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이거 검사해 줘야 되겠죠. 펠리클 검사 장비예요. 저희가 장비도 직접 만들어요. 이 뒷면에 멤브레인 프레임, 마스크 뒷면 이런 거 결함 검사해주고 옛날에는 펠리클이 싸가지고 그러니까 DUV용 펠리클은 좀 싸니까 이거 오염됐네? 버려. EUV 펠리클 얼마? 3,000만 원. 이거 어떻게 버려요? 못 버려요. 그래서 검사 장비 도입해서 일일이 검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EUV 펠리클 시대가 오면 FST한테는 좋은 거죠. 검사 장비 수요도 늘 거 아니에요. 같이. EPMD는 뭐냐? 검사가 완료된 펠리클 있죠. 그러니까 펠리클은 뭐죠? 펠리클이 깨끗한지 아닌지 검사 일단 해야죠. 이거 깨끗해? 합격.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써요? 펠리클은 어디다 씁니까?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에 딱 이제 덮어야죠. 그죠? 포토 마스크나. 이거를 사람 손으로 할 겁니까? 손으로 하면 또 오염물질 묻죠. 그래서 기계가 자동으로 해줘요. 마스크에 자동으로 탈부착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FST, EPMD고 EPODIS는 뭐냐면은 펠리클이 장착된 그 EUV 마스크 있죠. 펠리클까지 한 몸이 된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보관통이 듀얼 포드라고 있어요. 그 보관할 때 깨끗해야죠. 또 먼지가 있나 없나 이것도 검사까지 해줍니다. 네. 이 세 개 뭔지 아시겠죠? 그 보관하는 통까지 그걸 하는 회사고, 그래서 이게 방금 설명드린 그 장비들이에요. EPIS, 마스크 공정, 웨이프 공정이 다 들어갑니다. EPMD, EPIS, EPODIS 그죠? 네, 용어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요것들이에요. 요 장비가 여기 들어간다. 그리고 이솔이 있는데 이솔은 역시 요 세 개. 첫 번째가 SREM이라고,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마스크 있죠, EUV. 저거 결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 결함이 있는지를 파악해주는 장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레이저 특이 독점이다. 요거 있어야 되거든요. 연간 10대 생산밖에 안 해요. 이 회사가 깐깐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장비도 얼마 안 만들어요. 예, 이거 장비 수요가 증가하니까 SREM 수요가 늘겠죠. 예, 요걸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EPTR이라고 EUV 광원을 직접 만든, 이 이솔은요 대단한 게 뭐냐면 그 EUV 노광 공정에서 이 레이저 쏘잖아요. 이 광원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아니 뭐 ASML도 아닌데. 근데 그거 뭐 노광 공정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검사하려고. EUV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검사하려면 직접 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ASML 장비 사올 겁니까? 아니 몇천억 되는 장비를 사서 할 겁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광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EUV 광원을 만든 걸 이용해 가지고 이 EUV 펠리클의 투과율과 반사율, 그러니까 EUV 펠리클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거 측정하는 장비고, 이 패스는 뭐냐면 EUV의 이제 그 위상, 위치 차이 있죠. 이걸 또 측정합니다. 그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또 해주는 측정 장비예요. 네, 참 이게 어려운 장비들인데 이런 걸 또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생소하시죠? 네, 이 회사는. 그리고 이솔이 요거 직접 만드는 레이저 장비예요. EUV 검사 계측 설비 광원으로 활용 중이다. 나와 있죠. 그 장비를 실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밀레 장비도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4개 장비죠. 요게 좀 제일 중요하긴 한데 SREM이. 근데 여기 에밀레 장비. 요건 뭐냐면 자체 개발한 아까 EUV 광원을 이용해서 그 포토레지스트 있죠. 감광이 EUV에 쓰이는 요거를 성능 검사를 합니다. EUV의 감광이, 그러니까 웨이퍼에다 포토레지스트 이게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EUV용은 따로 무김을 써야 되잖아요. 다 연결되죠. 그럼 예를 들면 동진 세미캠 걸 받았어요. 네, 저걸 입혀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지금 성능이 나오는지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근데 저거 성능 테스트 하기 위해서 또 저 뭐죠? 그 ASML 1500억짜리 장비 사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담되죠, 돈이. 그래서 직접 광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요. 이 에밀레 장비. 이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특히 뭐 예를 들면 동진세미캠 같은 회사가 필요하겠죠. 이런 장비들. 테스트 해야 되니까 이게 무김을 피할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 기업들한테도 납품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FST 좀 더 정리해드리면 펠리클 7나노에서 14개 들어가는데 5나노, 3나노로 갈수록 훨씬 많이 들어가고, 하이 NA EUV라고 있잖아요. ASML. 요게 이제 그 앞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25년도부터 아마 판매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공부했죠. NA를 키우면 해상도가 올라간다. 그죠? R 값을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NA 키우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쓰든가 아니면 이 각도를 달리 하든가 사인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 렌즈 크기를 확 키우는 거죠. 그러면 해상도가 좋아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25년부터 판매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600W짜리 거 써야 된대요. 안 그러면 감당을 못 한대요. 펠리클이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저 600W 뭐냐면 이제 열 같은 거죠. 열 같은 건데 저거를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성능이 필요해요. 펠리클이 얇잖아요. 저 빛이 들어갔는데 녹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2세대 펠리클 기술력이 좀 필요하다. 요것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완성했어요. 250W.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양산 들어갈 것 같고, 1세대 펠리클 중에서 400W 견디는 건 내년
600W는 이제 아마 25년의 판매 계획이니까 계속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SNS 택하고 FST가 양산까지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양산을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기업 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EUV 관련한 정말 큰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다만 이제 FST가 장점은 뭐냐면 장비를 직접 만든다는 거. 근데 사실 SNS 테크는 보고서가 많은데, 그죠?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되게 많아요. 근데 FST는 보고서가 없어요. IR을 잘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FST도 좀 덜 알려진 기업이니까. 근데 되게 장점 많죠. 이솔도 있고. 다만 이솔은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그게 좀 부담이죠. 재무엔 좀 부담인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펠리클 밸류체인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ASML도 직접 만들고 있고요. 90.6 정도 되고, 양산까지는 아니고 SNS텍은 지금 개발 성공했고, FST도 TSMC는 85%밖에 안 되고, 거의 일본의 미쓰이 화학 있죠. 거기가 대부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거기가 거의 독과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FST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크 시스템. 이거 우리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옛날에 공부했죠. 전공정 반도체 3대장 해가지고. 근데 원자현미경 아시죠? 반도체 검사할 때 쓰이는 원자현미경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용은. 산업용이 있고 연구용이 있는데 이 회사는 산업용이죠. 거의. 전체 시장의 20%가 산업용이에요. 원자현미경 중에. 원자현미경 시장에 어쨌든 20%로 좀 성장하고 있고, 예, 규모가 4억 달러인데 전자현미경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점점 커지죠. 시장이. 전자현미경만큼 시장이 아마 커질 것 같고, 3나노, 2나노로 갈수록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원자현미경으로 이게 뭐가 문제 있나 없나를 발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자현미경은 1나노의 10분의 1 크기 있죠. 1나노의 10분의 1이 1옴스트링이래요. 단위가. 그것까지 측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치예요. 그래서 반도체 미세공정이나 후공정 이런 수요가 증가해서 좋고, 수주잔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142억, 209억, 437억까지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에 원자현미경, 그러니까 현미경의 종류죠. 주사전자현미경, 투가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 그 파크 시스템즈가 만드는 거는 이제 원자현미경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이투자증권에 좋은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한번 이제 그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자현미경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자파를 쏴가지고 요 밑에 여기가 시료거든요. 요거를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해서 보는 거죠. 문제 있나 없나. 시료와 수 나노미터 거리에서 전자를 가속시켜서 나오는 파장으로 1나노미터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빛을 딱 쏴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저 전자파가 여기 웨이퍼라고 치면요, 얘를 건드려요. 퉁퉁퉁. 그러면 시료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반도체는 잘 안 쓰여요. 미세공정에. 전자파는. 네, 미세공정에 사용하면 이게 웨이퍼에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게 뭐냐? 원자현미경. 요겁니다. 원자현미경은 여기 탐침 있죠, 여기. 아까 요 모습이에요, 여기. 요렇게 생겼어요. 요 끝에가 탐침 있죠. 요걸로 톡톡 두드려 가지고 보는 겁니다. 네, 탐침으로. 요 시료를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게 탐침이고 여기도 탐침 있죠. 이게 검은색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뾰족하게 생긴 거 있어요. 레이저를 쏴요, 여기다. 레이저를 탐침에다 딱 쏴가지고 이제 이게 투영이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웨이퍼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3차원으로 스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이것도 옛날에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것 같긴 한데, 분자 간 원자 간에 발생하는 이제 서로 간의 인력, 척력이라고 하는데, 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인데, 분자나 원자가 가까워지면요 서로 밀어내고, 멀어지면 서로 또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약간 가까우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막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멀리 가. 그런데 또 너무 멀리 있으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또 가까우시고. 이게 반데르발스 힘이래요. 그걸 이용해서 미세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캔틸레버가 탐침이에요, 저거. 저게 시료와 가까워지면은 일정한 공진 주파수에 의해서 맞춰서 위아래로 이게 흔들려 가지고 시료를 저 탐침이 더듬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탐치미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반사되는 레이저를 분석해서 3D 표현을 하는데 더듬으면서 표면 구조도 볼 수 있고 강도 점성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신에 속도가 느려요.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고 미세화 이런 거에 강한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점 아시겠죠? 근데 반도체는 요게 쓰여요. 요게 파크 시스템즈 원자 현미경이에요. 근데 파크 시스템즈의 장점이 뭐냐면 저 탐침이 시료에 안 닿아요. 이거 닿으면 좀 손상 돌 수 있잖아요. 세계 유일하다고 합니다. 시료 접촉. 그래서 세계 1위에요. 반도체용은 90%가 넘어요. 점유율이. 그냥 독보적이에요. 그냥. 네. 시료 손상 없고 자동 검사해주고 GAA 3나노 파운드리의 필수적인 장비고. 그리고 어디에 주로 쓰이느냐, 이 AFM이 원자 현미경입니다. 웨이퍼, 뭐 산화 이런데 많이 들어가요. 이런 공정들에 이제 중간중간 검사할 때 후공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비가 NX 하이브리드라는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두 개를 합친 장비예요. AFM은 원자 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존의 원자 현미경에다가 이 장비를 더한 거예요. 두 개를. WLI는 뭐냐면은 이 넓은 지역을 검색하는 거예요. 빠르게. 이 제가 말씀드렸죠. AFM 원자 현미경의 단점이 뭐예요? 느리잖아요. 느리고 좁은 구역을 해요. 근데 저 WLI를 같이 넣어버리면 넓은 구역을 빨리 검색한대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요. 1.5배나 비쌉니다. 기존. 근데 요거까지 만들었어요. 굉장한 기업이죠. 또 한 가지 아까 공부했지만 EUV 마스크 리페어. 그 EUV 마스크에 파티클 있죠. 펠리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파티클 오염물질이죠. 펠리클이 없으면 저게 그대로 노출되죠. 그러면 웨이퍼 버려야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저거를 그럼 없애면 좋잖아요. 마스크에 띄어내면. 이 장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드 디펙트 깨진 거 요거랑 소프트 디펙트 없애는 겁니다. 비접촉식이에요. 안 닿고, 그러니까 마스크에 닿지 않은 상태로 저런 걸 없애주는 겁니다. 수리해주는 장비예요. 손상을 최소화해서 주석 파티클. 그래서 이제 EUV에도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기왕 한 김에 이제 여러 가지 해드린 건데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장비들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 2.5D, 3D, HBM. 다음엔 제가 HBM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그거 하면 끝납니다. 진짜 반도체는 끝날 것 같아요. HBM 한 번만 더 하면 거의 마지막인데 2.5D, 3D 패키징 검사입니다. 요게 요런 구리 패드 있죠. 요거 검사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거의 그냥 붙어 있어요. 층층이 쌓죠. 디램을. 이거 하이닉스가 하잖아요. 여기 한미반도체 본딩 장비 들어가고 이오테크닉스가 드릴로 구멍 뚫어주고. 근데 저게 제대로 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검사해야죠. 누가 합니까? 네. 원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데 다 들어가요. 근데 전 세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까지 한번 공부해드렸고, 자,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 EUV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업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EUV 공정이 앞으로 많이 쓰일 텐데 여기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공부해 놓으시면 어느 게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만약에 폭락장이 오고 또 급락장이 왔는데 나는 한번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이제 리스트업 했다가 주가 싸질 때 투자해 놓으시면 또 나중에 좋은 결과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투자를 무조건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기업들을 또 스스로도 공부해 보시고, 저라고 뭐 알겠습니까? 저도 자료 다 찾아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거 다 자료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보는 눈이 정말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꼭 보장해 드릴게요. 보는 눈이 달라져. 자, 아무튼 이제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에 HBM3로 이제 거의 마지막 같아요. 반도체 마무리 한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주말 연휴, 이제 어린이날 연휴 계속 이어지는데 잘 보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